북한서 화이팅! 화이팅! 아니 형님은 그냥 지난번에 목표에서 추석에 한번 봤는데 반년 그때 아직 애기가 그래요? 아이고, 형님 이제 우리 지난번에 한번 방송을 한번 봤어. 여전하시네. 근데 형님 그 몸매가 딱 유지가 돼. 운동. 혹시 스티커 못 받으신 분이요? 스티커 못 받으신 분? 노혜선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단상 정면에 마련된 국기를 향해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회를 주관한 보훈청년회의소 홍성표 회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훈청년회의소 회장 홍성표입니다. 6.13 지방선거를 위해 저희 보훈청년회에서는 군소후보자 초청토론회를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보훈 군소후보자들께 감사드리며 보훈 국민을 대표해서 여기에 모여주신 참석한 보훈 국민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제 지방자치시대가 시작한 지 26년이 흘렀습니다. 이번 초청토론회를 통해 보훈 군수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과 보훈군의 미래 비전을 보시고 6.13 지방선거 투표하시는데 조금이나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MBC 충북의 아나운서 국본상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한참 지방선거를 앞두고 저도 이제 저희 방송사에서 지금 현재 오늘 아침에도 토론회를 진행을 하고 왔고요. 특별히 좀 약속이 돼 있었기 때문에 회사를 통해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와서 또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보훈청년회의소가 또 투구회가 주관한 이 자리에 많은 분들 함께 하셨는데 오늘 토론 보시고 유권자로서 선택에 큰 도움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훈청년회의소와 투구회가 주관하고 보훈신문사와 보훈사람들이 후원하는 지방자치단체장 보훈군수 후보자 초청 토론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신 후보자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단상 중앙으로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정해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분 다 일단 함께 올라오실까요? 올라오시고 제가 한 분 한 분 여러분께 호명해드릴 때 그때 앞으로 한 발짝 나오셔서 인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참고로 소개 순서는 사전에 추첨된 순서에 따라서 소개해드리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분 후보님들 다 올라오시죠? 예. 네. 자, 소개 순서는 말씀드린 대로 사전 추첨된 순서에 따라서 소개를 드립니다. 먼저 기호 6번 무소속 김상문 후보를 소개합니다. 네. 자, 이어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민수 후보를 소개합니다. 자, 그리고 기호 3번 바른미래당 구관서 후보를 소개합니다. 네, 그리고 기호 2번 자유한국당 정상혁 후보를 소개합니다. 네, 자, 네 분께서는 정해진 자리로 돌아가서 앉아서 토론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이 후보자들께서는 잠깐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요. 오늘 토론은 어느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답변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답변 시간을 우리 후보님들께서는 꼭 준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특별히 다른 후보자에 대한 비방 발언, 특히 타 후보자나 타 후보자 가족에 대한 사생활을 비방하는 발언은 정말 특별히 삼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량한 풍속이라든지 기타 사회질서를 해야 하는 발언도 삼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허위사실 당연히 공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타 법규 위반 발언도 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유념하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께도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이제 저희가 소개해 드릴 때는 여러분께서 반가운 마음으로 박수도 쳐주시고 환호도 해주셨습니다만 이 자리에 이제 토론이 시작된 이후에는 일체의 야유나 박수, 환호는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하게 토론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도 도와주시기 바라겠고요.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추천 또는 반대하는 행위, 또 그런 인쇄물을, 시설물을 이 자리에서 펼쳐 보이거나 나눠주는 행위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곳곳에 있는 우리 질서 유지 요원들의 안내에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질서를 좀 많이 문란하게 하시는 분은 부득이하게 저희가 퇴장시킬 수 있음을 미리 유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선거법이 있기 때문에 선거법에 의한 처벌 분명히 있다는 거 여러분께 말씀드리겠고요. 배부해드린 설문지는 다음 선거 초청 토론회 개최할 때 소중한 자료로 이용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잘 작성하셔서 나가실 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도 자리에 착석해서 본격적인 토론회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맞지 않는군요. 일단 들고 토론 진행을 하도록 하죠. 오늘 토론회는 여러분께서 보은 이뉴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생중계로도 중계가 되고요. 향후에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영상물로 남기 때문에 우리 후보님들께서도 더더욱 더 조심해서 여느 방송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규칙에 의거해서 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잠시 진행 절차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후보자별 좌석 배치 그리고 발언 순서는 사전에 추첨에 의해서 결정되었음을 다시 한번 고지를 해드리고요. 저희 토론회 때
다른 토론회 때도 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각 발언마다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 내에서 발언하실 수 있겠고 저희가 발언 종료 10초 전에는 이 앞에 있는 이 경고등을 통해서 저렇게 등이 돌아가게 됩니다. 후보님들께서는 저 빨간불이 돌아가면 10초 정도 후에는 내가 발언 시간이 끝나는구나를 유념해 주시고 발언 시간이 끝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발언을 더 하시고 싶으셔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이 점 유념하셔서 말씀을 잘 정리해서 조리 있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후보자 인사 및 모두 발언 그리고 공통 질의 그리고 제가 드리는 돌발 질문 또 상호 토론 마무리 발언 순으로 토론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죠. 후보자들의 인사 말씀 모두 발언으로 토론회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 정상혁 후보의 인사 말씀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공국민 여러분, 기호 2번 정상혁입니다. 지난 인선 5, 6기 제가 군수직을 맡아서 동부와 보은 3단 2개를 조성을 해서 54개의 기업을 유치했고 또 각 읍면별 특화농업을 육성 지원해서 그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또 대추축제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서 배치하는 1800개 축제 가운데서 최우수 축제 반열에 올랐습니다. 우리 보은군이 한국을 대표하는 스포츠 산업도시로 또 정착이 됐고 전국 기초단체 청년도 평가에서 2013년도에 1등을 했고 작년도에 분단이 2등을 한 것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군정에 적극 참여해 주셨고 청렴도를 높여주신 덕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인사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저희가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지기 때문에 후보자님들께서는 시간을 유념해 주시고요. 앞에 경고등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무소속 김상문 후보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소속 김상문 후보 6번입니다. 지난 MBC 토론회 때 제가 용인할 수 없는 이유로 회대장하고서 힘들었는데 이번에 제시의 조치로 인해서 제가 찬양해서 참으로 기쁩니다. 이번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 건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정말로 부분을 끌고 갈 사람이 누군가를 잘 판단하셔서 결정해 주시는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오늘 토론회는 생산적이고도 정말 희망적인 그런 진정성 있는 토론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언 다 하셨습니까? 예, 시간 내에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김인수 후보의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나라는 문재인, 부는 김인수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추명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방청객으로 참여해주신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김인수입니다. 먼저 이런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제시 후배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특별히 지구회장님 참석해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이번 선거는 자유한국당 집합조건 실정에 대한 심판으로 촛불혁명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 정상혁 자유한국당 후보의 8년 실정을 심판해야 합니다. 지난 8년이 우리의 또 다른 미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겠습니다. 함께 행복한 운동. 네, 여기까지 이렇게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체 박수, 환호, 야유는 저희가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른미래당 구관서 후보의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역시 1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른미래당 3번 구관서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본 국민 여러분, 마이크 잘 들리는가요?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주실까요? 예. 저 구관서는 끊임없는 노력, 도전, 열정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국내 최대의 공기업인 한전에서 직원을 시작해서 본사처장, 충북 지역본부장을 역임하였습니다. 본사에서는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정책적인 일을 많이 하였고 충북 지역본부장 시절에는 책임있는 기관장으로서 탁월한 리더십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외에도 미국 텍사스대 경영자과정을 수료하였으며 대학 경영교수, 기업 사회이사 등 다양한 근무를 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8년간 보험군이 변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시기에 지역이 발전되고 잘 사는 구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출향회사 대부분이 이구동성으로 보험군은 30년 전과 달라진 것이 별반 없다고 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낙후되고 침체된 지역으로 회자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저는 새로운 사고와 새로운 생각으로 새롭게 보험을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분의 모두 발언까지 들었습니다. 참고로 경고 등이 켜지게 되면 한 5초 정도 시간이 흘러가서 마이크가 꺼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후보님께서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제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네 분 후보님들께 드리는 공통 질문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부문입니다. 현재 보험군의 재정 자립도 9.97%라고 하죠.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242위, 그야말로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어떤 대책들을 세우고 계신지 듣고자 합니다. 발언 순서는 먼저 무소속의 김상문 후보께 드리겠습니다. 발언 시간 3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지금까지 수많은 군수분들이 말씀하셨지만 결론적으로는 다 실패로 끝났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제가 볼 때는 큰 기업을 유치해 와서 세수 청결을 통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고용인원이 많이 늘어나서 기본적으로 보건의 경제 단위의 규모가 커져야 되는 거지 이것이 보조금이나 주고 적당하게 입에 바르는 어떤 정책 갖고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따라서 보건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인구가 증가돼야 되고 인구가 증가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제가 내세웠던 공약, 이를테면 대기업이나 우량 기업을 잘 이렇게 유치해서 우리가 인구를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시키는 방안, 또 균형기천 사람들을 좀 더 많이 모시는 방법, 또 하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경쟁력이 있는 한어나 대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과나 이런 부분까지 쳐서 우리가 유통혁명을 일으켜서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가장 빠르게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이런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7년째 제가 기업 경영을 하면서 맨주먹으로 사업을 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하는 환경 분야의 대표 기업이 됐습니다. 저는 경제 전문가입니다. 기업가로서 어떻게 해야지 보건 경제가 발전하고 어떻게 해야지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어떻게 해야지 보건의 활기가 차고 이런 부분을 제 나름대로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매일 밤 8시에 오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저의 꿈에 대한 공약 설명을 드리면서 많이 감동을 하십니다. 3분이라는 기간 갖고 여러 얘기를 못하겠지만은 제 마음속에 갖고 있는 가장 원대한 대한민국의 대기업이나 우량 기업을 유치해서 보건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나아가서는 인구를 증대시키는 선순환적인 시스템을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농업군이니까 농업군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장점을 살려서 유통혁명, 즉 5년을 동안 그 판매가 빠르게 이루어져서 제대로 제값받고 팔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하고 이래서 아울러서 모든 우리 국민들이 소득이 좀 늘어나서 그래서 자연적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만들겠습니다. 네, 발언 하셨죠? 자, 이어서 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김인수 후보의 의견 듣겠습니다. 역시 3분입니다. 저는
40년을 보훈에서 보훈발전 또 사회봉사단체와 같이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몸으로 행동으로 실천을 해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군수의 후보자 입장에서 제가 정리한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훈군은 전형적인 관광 농업군입니다. 농업에 기반 위에 관광 자원을 개발하고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대 나강래 교수가 쓴 지방도시 사생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대표적인 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리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8년 동안 스포츠타운 건설에만 집중한 나머지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첫 번째, 농축산물 생산농가 지원 강화 등 농업 관련 예산을 우리 농업인구 비례만큼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과 축사 집단시설 시범단지 조성 등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여 농업의 기틀을 확고히 다진 후 세 번째, 비룡세수 둘레길 조성과 체류용 농촌 테마파크를 육성하고 속리축전의 부활과 속리산 세조길을 연장하겠으며 법주사의 성북박물관 건립 등 관광 자원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시종 민주당 도시사 후보가 제시한 남북권 수계 광역화 사업을 통해 농공업용수를 확보하고 새로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기업 유치를 위하여 최선의 강구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등 경제 충북 만들겠다는 민주당 도지사 후보와 함께 집권 여당의 힘으로 우리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천금처럼 무거운 약속 반드시 실천하겠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저 김인수가 꼭 이루어내어 살기 좋은 보훈을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씨앗을 잘 골라야 열매가 실합니다. 진짜 일할 사람 준비된 보훈구수 기호 1번 김인수가 정답입니다. 믿고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언 다 하셨죠? 자, 이어서 바른미래당 구간석 후보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듣겠습니다. 예, 구간섭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누구나 생각하면 지역경제 활성화하면 뭐 기업 유치를 해서 인구수를 늘려야 된다. 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직장 생활을 그 기업에서 했습니다. 제가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전에서 근무하면서 저희 한전이 그 본사가 서울에 있다가 나주로 이전을 했어요. 나주로 이전하다 보니까 우리 에너지 공기업과 관련된 기업들을 전부 나주 쪽으로 이전하는 기업을 유치하는 그러한 그 업무를 갖다가 같이 관여하고 추진해보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그 보훈에 지금 산업단지 1, 2단지가 조성하고 있고 하나 조성되어 있는데 기업 유치 실적이 이렇게 뭐 만족할 만한 그런 성과를 거뒀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직장에서 생활한 그 경험과 또 개인의 인적 네트워크를 총괄해서 우리 그 보훈 지역의 기업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훈읍은 그 재래시장이 지금 있고 한데 그 주차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대단히 그 취약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보훈시내 재래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 시설 갖다 추가로 확보하고 그리고 도시미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복잡하게 설치되어 있는 전주를 저는 그 전부 지중화시키겠습니다. 그 지중화시키는데 그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10억에서 한 15억 정도 소요되는데 한전과 2분의 1보다가 반반씩 나눠서 추진하는 그러한 그 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군은 전통적인 그 농촌물입니다. 그래서 34% 정도의 인구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그 농업의 농민들이 그 농수산물 그 개방이라든지 또 인건비 인상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다. 그래서 저는 군 재정을 갖다가
그 30%까지 지금 금년에 보니까 22% 정도 수준인데 과거에 26, 7%까지 올라간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30%까지 끌어올려가지고 그 농업인들의 소득을 증가시켜서 실질적으로 구매력이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농산물 그 유통을 갖다가 혁신적으로 시행해서 농민은 영농에 열중하고 농협과 산림조합과 협약해서 유통 판매 혁신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그 침체된 그 지역경제 그 속리산 관광 활성화도 또 시급한 실정이다. 그래서 속리산의 체험용 놀이시설이라든지 콘도 등을 유치하고 최적의 가정여행지로 만들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드라이건 복주사 문화재 가려면은 복주사와 협의해서 폐지토록 해서 관광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정상혁 후보의 의견 듣겠습니다. 네, 지역경제 활성화는 결국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주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에 종사하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대안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봉은의 주산업인 국민의 37.2%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 농민들의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 각 읍면별로 1개 이상의 특화 작목을 육선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또 한우 등 축산업 활성화, 대추 산업의 세계화, 스마트팜 시범농장 설치, 청정 인산물 육성 지원, MB사과 주산단지 조성, 그리고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받을 수 있도록 농산물 유통 판매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둘째, 보온산단을 조기 분양해서 우량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1공구는 이미 45개 기업이 들어와서 100% 분양이 됐고 2공구는 8개 기업이 들어와서 68% 분양이 됐습니다. 나머지 연말까지 다 분양하겠습니다. 또 산단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직장에 나갈 수 있도록 이미 착공한 200세대의 임대주택을 조기에 완공하겠습니다. 셋째, 스포츠 산업과 관광 산업의 활성화입니다. 전국 제1의 스포츠 산업 도시가 된 봉은의 스포츠 마케팅을 더 강화해서 전지훈련과 전국대회 선수와 가족 등 연간 30만 명 이상을 유치함으로써 봉은의 쌀과 야채 등 농산물 소비를 늘려서 농민의 소득을 높이고, 한편으로는 500여 개의 식당과 숙박업자들의 수입을 계속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부권 최대 산성이고 주변에 1644개의 구군이 있는 그런 3년 산성이 있었지만은 지금까지 정말 관광자원이 아닌 잠자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지난 3년 동안 84억 5천만 원을 따다가 한방도로 개선했고 고군을 복원했고 농경문화원을 현재 건립하고 있습니다. 금년 내로 완성됩니다. 다음에 속리산 관광특구, 케이블카 설치 등 이미 15개 사업을 추진했거나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국내 최초로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간이나 혈액이나 당뇨나 혈관 비만, 스트레스, 피부 개선에 좋은 7개 분야 숲과 황토 십리길을 조성해서 건강 자연 수목원을 조성함으로써 보온의 관광객이 1천만 명이 와서 공통 질문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구 정책 관련된 질문이 되겠습니다. 보훈군청에 게시된 자료에 따르면 보훈군의 현재 인구는 33,931명, 매달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중에 65세 이상 인구가 1,508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구 고령화, 또 인구 감소 문제가 좀 심각한 상황이고요. 매년 출산율도 저하되고 있는데, 자, 인구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인수 후보의 의견 듣겠습니다. 역시 3분 드리죠. 우리나라 대부분 농촌 지역 현실로 지역의 사활이 걸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재원과 자원이 부족한 지역의 현실에서 마땅한
자구책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과 사회적 환경 문제도 있으나 결과적으로 정 후보자님께서 인구 문제 제대로 대처 못한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인구 감소로 소멸 예상 지역으로 분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의식보다는 희망의 부장으로 변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그 증거가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정 후보자의 정책이 실패했다는 말입니다. 사람을 바꿔야 새로운 정책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저는 첫째, 인구 정책팀을 신설하고 인구 증가를 위해 기존의 인구 정책 조례를 개정해 인구 관련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둘째, 모든 재원과 자원을 인구 중대화 유지 방안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복지 정책을 선도적으로 시행하여 사람이 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겠습니다. 인구 정책은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우리 지역을 구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고민하고 그 길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조금 많이 남았는데 이에 관련해서는 다 답변하셨나요? 예.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인구정책 관련해서 바른미래당 구건서 후보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저는 그 인구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보온에 일자리가 많고 또 소득이 높은 그런 그 농업이라든지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보온을 떠나지 않고 또 보온에 많은 인구가 유입될 수 있다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출생률 저하가 무슨 문제냐. 근데 가임 여성이 많아야지 출생률이 뭐 높아지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젊은이들이 많지 않고 또 임산부 임신할 수 있는 그런 그 젊은 그런 연령대의 인구수가 많아야지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아까 이제 그 기업 유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보훈의 인구가 늘어나려면은 기업이라든지 일자리가 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데 조기 분양하고 또한 기업을 유치해가지고 인구를 갖다 늘리겠다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시민들의 이제 귀촌 또 귀농 이걸 갖다 이제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저는 그 귀농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젊은 귀농인 또는 아이가 딸린 귀농인 이런 사람들한테는 인센티브를 더 강화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와서 생활하고 아이도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도록 만들어주고자 하고 또 하나는 그 이제 부자 용농 그러니까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같이 용농을 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를 이어서 농업에 종사하는 그런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갖다 더 강화해야 된다. 그렇게 강화함으로 해서 젊은 아들이 또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이렇게 하면은 결국 인구가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아이를 낳았으면은 아이를 키우기 좋은 그런 보훈으로 만들어야지 그 실질적으로 아이를 더 낳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여건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아이, 두 번째 아이부터는 아이 한 명 낳는데 1천만 원의 그 축하금을 갖다가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1,000만 원이라고 하는 그 축하금을 갖다가 한꺼번에 주는 건 아니고 한 5년이나 4년 정도 나눠서 지급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또한 공공산후조리원이라든지 운영해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 그 교육하기 좋게 지금 장학기금 기본 재산을 갖다 100억으로 지금 좀 넘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를 하여간 뭐 단기적으로는 뭐 200억, 최대 목표는 500억 정도를 조성을 해서 보훈에 있는 어린아이들,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어림없게 재정적으로 어림없게 없는 그러한 정책을 갖다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다음은 계속해서 자유한국당 정성혁 후보께서 발언해 주시죠. 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인구 문제 간단하지 않습니다. 2005년에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1.5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자금은치 125조 원을 출산 장려하기 위해서 정책을 썼습니다. 근데 작년 말에 1.302로 떨어졌습니다. 세계 224개국 가운데서 우리 대한민국이 219번째, 꼴찌서 5개입니다.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 문제를 시군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근본적인 애를 하나 낳아서 대학 가르치는데 4억 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기를 많이 낳음으로써 더욱 빈곤율이 높아진다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두 가지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인구 증가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군에서 할 수 있는 것, 현실적인 걸 우리가 민선 6기에 차려서 시행을 해왔습니다. 7기에도 계속해서 이 정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첫째는 셋째 출산모에게 보험을 가입시켜줘서 그 산모가 60세에 도달되는 30년간 보험금을 받아먹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 보험금만 하고 있는 겁니다. 산모를 위한 아무런 지원이 없습니다. 의성군 같은 데 셋째 나오면 1,550만 원 줍니다. 일회성입니다. 근데 앞으로 부모를 공양하고 용돈 줄 자녀들 별로 없습니다. 20년, 30년 후에 아기를 낳은 산모가 노후를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방안을 제가 10개월 찾아서 이 정책을 전국 1호로 시행해서 지금 3월까지 7명이 셋째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애지인들이나 취약인사들이 균형귀천하고 고향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서 유치하겠습니다. 지나간 2011년부터 2017년까지 6,161명이 보험군에 균형 유치했습니다. 셋째는 보험 상단, 지금 아직 완전히 조성이 안 됐습니다. 분양은 됐지만은 그 건물이 져서 종업원까지 들어오려면 기간이 걸리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분양이 아직 되지 않은 부분을 조기 분양을 하고 또 상단 근로자를 위한 임대주택 200세대 조기 완공하고 또 보훈군의 지금 인구 상황을 보면 제일 걱정되는 것이 출생은 작년에 175명 됐습니다. 그런데 균형기초는 880명 됐고 네, 자 후보님 3분의 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잠시 후에 주도권 토론이라든지 또 한 번의 또 기회 발언기가 있을 때 못 다신 말씀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소속 김성문 후보의 발언 듣겠습니다. 인구 문제는 사실은 사람 사는 동네에 사람이 준다는 것은 그건 동네의 존재 자체가 위험해진다는 계기입니다. 지금 우리 정상혁 후보께서 인구가 주는 것을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받아들이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정상혁 후보가 취임하고 지금까지 한 8년 하셨는데 그동안에 본 인구가 1,000명이 넘게 줄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옆에 있는 진천은 12,000명이 늘었습니다. 즉 인구는 모두가 주는 공통현상이 아니라 군수가 어떤 식으로 군정을 표본에 달려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인구 정책 부분에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균형기천 인구를 늘려야 됩니다. 균형기천 인구를 지금 가장 잘 되어 있는 데가 강원도 홍천인데 홍천이 인구가 한 연 2,500명 정도의 전입 인구가 늘어납니다. 근데 그 홍천에서 하는 것 중에 그 지원율은 말주서 가는 게 아니라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주민과의 화합 프로그램을 굉장히 강하게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원주민과 이주민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끊임없이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부근에 군수가 되면은 군수 밑에 이 팀을 별도로 만들고 또 공통적인 상황은 군수가 직접 해결하면서 균형 귀천하신 분들이 편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단기적인 인구 증가의 기본 정책이고요. 중기적으로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기업 유치가 모든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든 인구 문제가 되든 이게 다 따로따로 된 문제가 아니고 이게 이 양면입니다. 양면.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기업을 유치하고 우량 기업을 유치하면은 사람 수는 그대로 늘게 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기업이 들어오면서 세수가 많아지면은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의료, 복지, 교육이 좋아지면은 자동적으로 물이 흐르듯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선순환적인 관계를 통해서 인구가 늘어야지 이 사람들하고 몇 푼 주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럼 그렇게 지원금을 맞으면 우리의 복지병은 어떻게 할 거고 다른 병 어디서 충당할 겁니까? 그러니까 균형 기준한 사람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거를 없애도록 최대한 노력해주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을 유치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잘 돼 있으면은 사람들은 물 흐르듯 흘러옵니다. 그런 부분으로 저는 인구 문제 해결책을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제가 드리는 마지막 공통 질문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어가죠. 충청북도 보훈부는 이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속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법주사가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 등재 신청이 되면서 이제 6월에 유네스코 등재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속리산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된 어떤 요약들이 다 잠정적으로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후보자들의 생각을 듣고자 합니다. 자,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서 찬성 혹은 반대 의견을 좀 밝혀주시고요. 찬성하신다면 어떤 방식으로 추진을 하실지, 또 혹은 반대하신다면 또 다른 어떤 속리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바른미래당 구관서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역시 3분 드리죠. 케이블카 설치 문제는 그 보훈지역, 특히 속리산 관광 활성화하고 관련해가지고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그 토론이 되고 또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금년 8월에 법주사 유네스코 문화재산으로 등재가 된다면은 케이블카 설치 문제는 다시 또 재검토돼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케이블카 설치 문제가 단기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은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이쪽 그 법주사 쪽, 이 보훈 쪽으로 속리산 법주사에 그 접근하다 보면은 특히 이제 문장대 등산하는 사람들이 세심정까지 걸어 올라가서 거기서 등산을 하면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쪽 그 화북 쪽으로 가서 올라가면은 거기는 그 문화재 관람료라든지 이런 것도 없고 1시간 반 정도면 그 등산 정상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1년에 한 10여 차례 이상씩 등산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쪽에 그 보훈 쪽에도 그러면 차라리 법주사 탐방지원센터에서부터 세심역까지 한 3km의 구간을 무공해 그 전기로 운행하는 그런 관광 모노레일 사업을 갖다가 검토하면 어떻겠느냐. 저는 그렇게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밖에서 그 보훈 행정을 다 들여다보고 또 어떤 사업을 갖다가 개인적 혼자의 그 생각으로다가 확정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사업이 어떤 그 전문성을 요구되고 하는 것 같으면 다 용역을 줘서 전문가들이 검토를 받는다든지 그러는 것이 그 뒤따라야 될 거다 이렇게 그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문화재 관련료 폐지 관련해서도 직전에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 속리산 그 법주사 그 정도스님하고 일전에 한 2차례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공통적으로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 남북 간에도 그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 가지고 대화와 그 김정은 우리 그 문재인 같은 대화도 하는데 이 보훈 지역의 그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법주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면 자기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쪽에 이제 그 관광 활성화의 저의 요인이 되는 문화재 관람료 이런 건 적극적인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확실하게 제가 분수가 된다면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고 그 이외에도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비룡요수지 전에 이제 삼가조수라고 했는데 그쪽 부분에도 저 둘레길을 만든다든지 또한 그 천왕봉에 올라가는 속리산면 그 도아리가 있습니다. 그쪽에
등산로도 개발해서 그쪽 부분을 위한 관광 활성화를 시키는 걸. 네. 자, 계속해서 자유한국당 정상혁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자, 저는 송산 케이블카 설치하는데 적극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케이블카는 이제 관광지 기본 시설로 떠올랐습니다. 아무리 좋은 관광지도 케이블카가 없으면 손님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케이블카는 놓지 않습니다. 나무를 벼낸다든지 광장을 조성한다든지 하고 친자연적으로 환경적으로 케이블카를 설치했다. 근데 이거는 송산 사람들의 수건 사업이고 보훈국민들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왜 못했는가? 지금 정도 스님이 오기 전에 법주사의 주지 스님과 스님들께서 줄기차게 반대했습니다. 그래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작년에 정도 스님이 부임을 하고 제가 누차에 만나서 협의를 한 결과 작년에 동의를 얻었습니다. 좋습니다. 문장대까지 가는데 3.6km 케이블카 설치하는데 동의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용역을 발주해가지고 용역을 하는 가운데서 작년 하반기에 법주사를 비롯한 6개 국내 사찰이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다고 통보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중단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눈앞에 왔습니다. 법주사가 유네스코 등재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규정에 법주사에서 가시권 내에 케이블카를 설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립공원에는 이제 케이블카 설치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부 들어와서 환경운동가들의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국립공원에는 하지 않는 걸로 이미 설악산 오세기 약수터에 승인 났던 것도 지금 유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어떡할 것이냐? 아무리 법주사가 동의를 해줘도 이제는 국립공원 외의 지역으로 지금 이미 제가 3군데 정도를 답사해서 해놓고 있습니다. 군수에 복귀하게 되면은 용역을 다시 시작해서 분명하게 저는 케이블카 설치합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모노레일을 많이 놔서 케이블카 타는 데까지 올라갔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합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서 거기서 짚라인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패턴이 관광시설하는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본군이 국민들의 수건사업이고 또 송리산 발전에서 절대 필요하니까 이거를 하는데 문제는 환경부의 허가권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제일 어려운 사항. 네, 답변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못다 하신 말씀은 잠시 후에 본인의 또 주도권 토론 때 사용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무소속 김상문 후보의 발언 듣겠습니다. 관광 문제를 이제 진행하기 위해서 케이블카를 켠 얘기인데 그게 사실 용이한 게 아닙니다. 케이블카가 지금 전국에 한 20군데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흑자를 내는 데는 야경이 볼만한 서울, 그 다음에 바다와 같이 어우러진 해안 풍경을 보고자 하는 여수, 충무, 통영이라고 하는데죠. 이 3군데 외에는 다 적자예요. 이거 좀 조금만 기부해 놓겠다고 하는데 이걸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걸 무조건 공사를 벌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이 케이블카로 인해서 나중에 이게 두둑거리게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은에 송리산 올라가는데 우리가 케이블 타고 올라갈 때 여러분들 볼 게 어떻게 뭘 더 많습니까? 바다가 보입니까? 야경이 있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표를 얻기 위해서 그저 이렇게 로켓대리 갈 게 아니라 그걸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과연 이걸 놨을 때 이것이 유지가 될 수 있는지 B포인트 손익분기점이 많이들 따져야지 무조건 놓겠다. 그럼 좋아할 사람이 있죠. 그러나 멀리 내려보면 다 후손들한테 짐이 됩니다. 전 차라리 그거보다는 송리산을 여기 정도스님 다들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 법사 측하고 계속 얘기하는 것이
속리산 일대를 대한민국 최고의 사찰 꽃정원으로 만들자. 여러분, 세력끼리 조성되고 나서 관광객이 많이 늘었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우리가 꽃정원, 사찰정원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내면은 사람들이 많이 밀려옵니다. 이 관광의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옛날식으로 그게 아닙니다. 지금은 필링할 수 있는 거, 또 느끼면서 이렇게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거, 이런 쪽으로 오감이 만족하는 쪽으로 관광의 패턴이 바뀌었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예전식으로 하려고 합니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산해리 주차장 쪽에 저는 개인적으로 산해리 주차장 쪽에다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사계절 복합기능 관광시설을 좀 갖추고 여름에는 내려오는 물을 이용해서 수영장을 만들고 겨울에는 그 스케이트장을 만들고 그 옆에는 속리산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목욕탕이 없는 거예요. 이 스파시설을 좀 제대로 놓도록 하면은 꽃종을 만들어 놓고 스파시설과 또 사기시설 만들어 놓으면은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이게 느끼면서 오감이 만족하면서 이걸 만들어야지 대낮 하나 자꾸 뭐 짓겠다 하고 뭘 만들겠다 하면 그건 나중에 그 짐을 다 누가 집니까 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서 전문가한테 맡겨서 차분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김인수 후보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설치는 찬성하면서요. 다만 이제 좋은 기회를 다 놓쳤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규제 완화를 해줬습니다. 아까 이제 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정도스님 오셔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뭐든지 동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도 도의에서 전반기 후반기 타당성 조사비를 부분에 2번씩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결과가 아직까지 없습니다. 송산의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팽배해왔고 개발과 보전의 갈림길에서 논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개발과 보전의 조화 속에서 발전하는 보훈의 확실한 청사진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도의원 재직 시 송산 케이블카 설치에 신중을 기하고자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비를 도의로 2차례에 걸쳐 지원하는 등 역점 사업으로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사회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금년 6월 중에 법주사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법주사의 세계문화유산 유산 등재가 성취되면 개발 제한으로 인한 케이블카 설치는 재검토가 예상됩니다. 현재 케이블카 설치 규제가 더 강화되고 있다고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케이블카 설치 추진을 계속하면서 저는 아래와 같이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법주사의 송보 박물관을 건립하여 속리산의 관광이 활성화있도록 하고 집권 여당의 도지사와 함께 관광 보훈의 옛 명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둘째, 세조길 구간을 북천암까지 연장하겠습니다. 셋째, 송산 관문인 말치제, 장지의 저수지, 삼년산성, 동학공원, 그리고 호서 지방 재래 유교문화 중심지 기반 조성 등 현 연계 관광지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넷째, 부처님 오신 날을 전후해 속리축제를 부활하는 등 관광상품 개발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저 김인수의 기회를 주신다면 문화관광이 살아나는 부분 기필고 이뤄내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십시오. 눈 감고 귀 막고 소통하지 않는 먹통 군정을 종식하고 국민과 함께 고민하고 길을 찾기 위해 소통하는 사람 김인수가 국민의 고통받는 정책을 탈피하고 보훈을 살릴 수 있는 정책을 꾸준히 발굴하여 살기 좋은 보훈을 앞당기는 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돌발 질문 순서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돌발 질문은 여러분께서 들어오실 때 정문에 게시되어 있는 10개의 질의를 보셨을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2개의 질문을 후보들께 이 자리에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발 질문, 첫 번째 돌발 질문은 농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보은하면 이제 쌀, 사과, 대추를 또 주소득으로 해서 특히 한우도 유명합니다만 이제 농업에도 시대 변화를 좀 가져야 될 텐데 우리 후보자들께서 갖고 있는 이 보은 농업 정책을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 발언 순서에 따라서 자유한국당 정상혁 후보의 의견을 듣겠고요. 시간은 2분입니다. 자, 우리 국민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보은의 농업은 지금 4세대에 접어들었습니다. 1세대는 사과였고 2세대는 한우였고 3세대는 대추였습니다. 근데 요즘에 와서 수안에 오이, 또 탐리에 마늘, 양파, 그리고 산양초, 이래서 그 지역마다 특화되는 이런 농업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지금 농업 분야에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MB 사과, 지금 뉴질랜드에서 개발된 신품종입니다. 충남 예산에 도입되어 있는데 그 회사와 우리가 협약을 해서 금년부터 3년 동안에 100정보를 사과나무 심기로 했습니다. 100헥타. 근데 그 MB 사과는 기존의 후지가 당도가 14 내지 15브릭스 나가는데 이거는 17 내지 18브릭스 납니다. 보은 대추가 히트를 치는 것은 알이 굵고 당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금년에 사과값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품종 개량에서 신품종으로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고 있는 품종으로 넘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농민들이 제일 억울한 게 뭡니까? 첫째는 해마다 농사를 짓는데 농산물 가격이 하락되고 있다는 거야. 보장이 안 돼요. 그 대신 농부자재 값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다. 그거는 군수로서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우수 품종을 만들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풍년이 들면 감 내려가고 흉년이 들면 올라가고 흉년이 들면 또 값을 네. 자, 첫 번째 우리 정상혁 후보의 의견은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못다 하신 말씀은 잠시 후에 주도권 토론 때 말씀 부탁드리겠고요. 계속해서 부소속 김상 후보의 의견 듣겠습니다. 2분입니다. 농업 부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하소연하는 것이 농업 예산이 너무 이렇게 줄어든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표를 한번 봤습니다. 잠깐 보고 읽어드리겠습니다. 농업 예산액이 갈수록 줄어서 정군수께서 취임할 때 18% 예산되었던 것이 지금은 14%가 됩니다. 그런데 스포츠 사업은 2.1%에서 계속 올라가서 3.4% 올라갔습니다. 본이 농업군인데 왜 농업 예산을 줄이고 스포츠성을 올리냐, 이게 농민들의 공통된 염원입니다. 이 부분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스포츠 예산에서 불효불급한 부분을 빼고요, 정리해야 되고, 지금 PLS라고 해서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이렇게 해서 농약도 이 잔류 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시설원에 대한 지원을 안 해주면은 이거 오이 못 팔아먹습니다. 이런 쪽으로 군의 예산을 차분하게 정리해 나가야지 이래 대나가나 이렇게 할 일이 아닙니다. 이 예산이 한두 개 있어갖고 저희 돈이 얼마나 가난하냐면은 세금을 받아서 공무원들 봉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보조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빠듯한 예산을 갖고 꼭 필요한 복지 예산, 정말로 중요한 교육 예산, 정말로 의료 부분에 투자한 부분 외에는 체육시설에 들어간 비용도 과감하게 줄여야 됩니다. 그 왜 대회를 하는데 자꾸만 그 돈을 갖다가 340톤의 용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얻었고, 또 산업단지 회규 수량 1만 3천 톤, 비료용 저수지 용수 1일 8,300톤 등 총 1일 11만 1,740톤의 용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하고, 이는 산업단지 100만 평을 개발할 때 필요한 1일 10만 톤을 못 돌기 때문에 마루면에 산업단지를 조성해도 산업용수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렇게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고 있어서 이제 김상문 후보께 이제 질문하고자 하는데요. 소형댐
공약 질문에서 합수머리 지점에 건설하겠다는 소형댐의 높이는 얼마로 이제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5m요. 높이를요? 네. 1m를 높이면은 300m 농사를 칠 수가 없어요. 댐 바깥의 농지에. 댐 밑으로 해서 이렇게 좀 물이 차오르기 때문에요. 그럼 12m 하면은 1m 높이 댐, 수위가 댐에 올라갈 때 300m 반경 농사를 못 짓는데요. 15m 하면은 그쪽 탐부면 전체 또 보은읍까지도 전부 다 농사를 못 짓거든요. 제가 대답해. 그리고 또 이제 겨울철 가수기에 어떻게 댐을 또 이제 담수하실 것인지 제가 이 계산을 어떻게 하셨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높이 올라간 거에 대해서만 높이 올라간 데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가 말씀하시는 거는 막는 높이만 본 거지 제방을 따라서 쭉 같이 높여갈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침수가 되는 지역이 거의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댐을 15m 막으면은 거기 전체 보호로까지 다 제방을 다 높여야 되거든요. 그죠? 높이지 아니고요. 높여야 되는데, 높여야죠. 그 부분에 댐이 대해서 높은데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만든 자료를 한번 보시고 말씀하셔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잘 이해를 못 하세요. 아니, 제방을 높였을 때, 댐을 15m 했을 때 제방이 낮잖아요. 제가 만든 거는 나중에 어떻게 담수를 하겠어요? 전문가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김진급 박사라고 전문가 팀한테 용역을 줘서 제가 뽑은 거기 때문에 제가 일반적인 내용만 말씀드리자면은 가장 기본적인 방향은 어떤 경우든 농지가 수용되는 일이 없도록 따라서 쭉 제방을 높여서 물의 양만 높이는 거지 농지가 침수된 일이 없게끔 만들 겁니다.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방청객들이 제 말씀 이해하실 거예요. 댐이 15m예요. 제방은 우리 제방은 낮아요. 그 전체 삼가천 전체 보총천 전체 다 높여줘야 돼요. 그리고 하천에서 우리 경작지로 배수구가 다 돼 있어요. 농용수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전체 다 높여야 돼요. 그 부분에 근데 대해서 기본적인 것도 생각을 안 하셨다는 거고. 잠깐만요. 제 주도권이니까 이제 묻는 것만 답변해 주시고요. 자, 이평대교에 여기 자동 수문을 1m 높였습니다. 1m 높였을 때 그 영향을 받은 것이 장기밑들, 중동들, 이평들 다 물이 침수되어갖고 농사에 지장을 받았어요. 1m 높였는데도. 그리고 하천 준소를 다 했고요. 근데 15m 했을 때 보훈군 전체가 침수되고 보훈군 전체 제방 바깥에 농사를 못 짓는데 이것은 전문가의 의뢰에서 했다고 하지만 기초적인 조사가 안 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차분하게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면 용역서를 보고 말씀드립니다. 그거 이제 다음에 좀 보여주시고요. 다음 보여주시고. 자, 이제 비료저수의 9배에 달하는 댐 용수 확보가 가능하다는 전문가 검토를 거쳤다고 하는데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보도를 접한 일부 국민들이 실현 불가능한 공약 남발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처사라고 분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한번 변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개하는 분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저는 대한민국의 전문가를 의뢰해서 이런 용역 결과를 갖고 말씀드린 거고 물의 한쪽만 높인 게 아니라 물을 포용하고 있는 수의 지역을 갖다 다 높여서 농경지 자체가 수몰된 됐습니다. 이따 좀 보여주시고요. 네. 자, 하천 중간에다가 15m를 막았어요. 제방 다 높여줘야 돼요. 그렇죠? 배수구 다 높여줘야 돼요. 높임으로써 주변의 농경지 침수가 돼서 농사 못 져요. 기본이에요, 그게. 자, 그리고 가만히 계세요. 방송 가만히 계시고요. 자, 하천을 자, 강은 강은 국가에서 관리합니다. 또 하천은 도에서 관리하고요. 소하천은 군에서 관리합니다. 자, 그러면 도하고 이것이 이루어진 거냐, 이것이
도하고 이루어져서 이게 용역을 한 거냐. 다음 주에 우리가 댐을 막았을 때 밑에 저기 옥천 대청댐 가는 물을 막는 건데요. 그거에 대한 법적인 문제도 문제가 됩니다. 그것이 막지 못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안 됐다. 기초적인 조사도 안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리하겠습니다. 소형댐을 막는 거는 정부에 잘 모르시고 말씀하시는데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의해서 이 댐 같은 보를 막아서 이렇게 소수력 발전소를 많이 만드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지원 방향이에요. 자, 저기 김 의원님 모르시고 말씀 여기 이 용량을 보면요. 수안 저수지 10배를 막는다는 거예요. 이게 소형댐이 아니에요. 대형댐이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제가 그렇게 하고 알았으니까 일단 자료 보내주시고요. 저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정상용 부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종합 재활용 업체 태비공장 질신리 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신리 폐기물 업체에는 2013년도 4월부터 운영되다 태비공장으로 인해 토양 및 수질 오염뿐 아니라 악취와 해충이 진동해 사람이 살기 힘든 환경이 지속되자 강력한 주민들의 항의를 받는 등 진동 끝에 허가 취소를 위한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보훈신문 1365호 2018년 2월 한자가 되겠습니다. 자, 정상용 후보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공직자로 근무하셨고 퇴직 후에도 같은 분야에서 종사하셨던 것으로 파악되며 평소 환경 전문가라고 자처하시는 분이 환경문제 사업을 허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폐기물 처리 사업은 폐기물 관리법에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건을 갖췄으면은 다른 거와 동일하게 군수가 허가 안 내줄 수 없습니다. 허가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 운영자가 불법을 할 때는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업을 법이 정해져 있는데 그 법을 안 지키고 위반하는 건 그러니까 경찰이 있고 검찰이 있고 법원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저기 그거는 정 부장님 됐습니다. 그럼 저기 스스로 네. 스스로 감독을 소홀했다는 말씀이죠, 그죠? 네? 원래 그 태비로 공장을 음식물 쓰레기가 반입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허가는 맞아요, 맞는데 사실 거기에 반입된 물건 퇴비의 재료가 뭡니까? 음식물 쓰레기였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선생님 이제 시인하셨듯이 감독 소홀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감독 소홀하신 거죠. 확인하셨어야죠. 허가 내줬을 때 여건과 맞는가 안 맞는가. 지금도 뭐 하십니까? 자, 한번 그걸 생각해 보세요. 경찰이 도둑놈 하나를 못 지킨다고 합니다. 허가 자체를 받은 사람이 모든 대한민국의 기업이 자기가 그 법을 준수하면서 영업을 영위해야지 계속 이탈하면서 불법하며 하면은 결국 검찰, 법원에서 재판받게 돼 있잖아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제가 이 사람들이 위반했을 때에 법적 조치를 안 했다고 그러면 군수가 잘못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탈법을 했을 때에 우리가 적발해서 검찰에, 경찰에 다 해서 또 아니면은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매기고 벌금을 매겨서 이게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선생님 됐습니다. 됐고요. 제 주도권이니까 이제 답변 잘 됐고요. 어쨌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감독을 소홀했다 이제 인정을 하셨고요. 지금도 이것이 완전 허가가 취소가 된 것이 아니고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이미 보훈군에서는 허가 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처분 신청을 하고 법적 대응을 하고 있는데 줄기차게 보훈군에서는 이런 악덕업자는 보훈군에 필요 없다. 완전히 폐업시켜야 된다고 지금 경찰이나 검찰에 계속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도 동의를 하면서요. 악덕업자니까 주민들의 뜻대로 완전히 취소가 되기를 저도 희망하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상공저수지와 싸감저수지에서 동일한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댐을 증거할 때 상공저수지 댐 증거와
쌍암저수지 댐 증거할 때 똑같이 이렇게 민원이 있었는데 어떻게 쌍암저수지는 취소가 됐고 증거에 상궁저수지는 사업이 시행됐는지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답변을 그러면 김 후보께서는 이 쌍암저수지가 취소된 것이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사업에 포함해서 당초에 농어촌에서 계획에 있었는데 빠진 것이 제가 그걸 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 똑같이 저는 쌍암저수지도 찬반 논란이 있었고요. 아니 그렇게 상궁저수지도 찬반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 후보자님이 사시는 쌍암 고향에는 자 증거를 안 하셨고 상궁저수지는 찬반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높이면 같이 높여야 되고 취소라면 똑같이 취소를 해야 되는데 상궁저수지에서 한 분이 반대하다가 음독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이제 형평성이 안 맞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걸 알으셔야 돼요. 4대강 사업이 군수가 요구해서 된 게 아니에요. 정부 차원에서 항공사진에 의해서 여기가 적지대에서 1차 선정을 한 겁니다. 그랬는데 네, 군수님, 아니, 최종 선정은 그렇으면 나도 자치단 시장이 하는 거죠. 어떻게 답변 기회를 좀 주시죠. 그렇잖아요. 질문하셨습니다. 나한테 답변 시간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정당한 토론이 되죠. 자, 상궁저수지는 14배나 높였고 쌍암저수지는 추진하다 되지 않았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반대했습니다. 근데 해인의 물 사정이 나쁘기 때문에 해인 중앙리를 비롯해서 여러 마을에서 쌍암저수지를 막아야 된다고 요청했습니다. 근데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대학 교수가 적극적으로 반대에 나서서 그리고 양이 작다. 그러니까 4대강 사업에 별 가치가 없다 해서 결국은 도에서 그걸 취소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군수님 이제 답변 주셨는데 이제 어차피 기후변화에서 물 부족,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입니다. 댐을 신설하고 증보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형평성이 어긋났다 이 말씀드리고요. 주간보도님께도 좀 질문해 주실까요? 지금 1분 10초 정도 남았습니다. 저 두 사람한테만 하는 걸로 이렇게.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화선 보좌님이 이따 별도로 마무리 때 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한 후보께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까 모든 후보께 드려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무수님께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일단 모든 민원이 그동안 50초 남았습니다. 네. 탐부면의 축산부산물 트리프 공장, 마루면의 소유리 석회 공장 민원, 마루면 수문리 건축자재 생산 공장, 보온업 중동리 축산시설 허가 문제, 삼성 LNG, 장안 홍공원, 마루 분립 장묘 공원 모든 것이 주민의 공청회 의견 듣지 않고 일방적인 군수님의 소통 없는 행정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다가 국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있음에도 모르고 취소가 된 과정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너무 일방적이었다. 공무원과 주민과 소통을 안 했다.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자, 네. 공무원은 법의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을 수행합니다.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량에는 기속재량과 자유재량. 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김인수 후보 주도의 상호토론 시간 15분이 지났고요. 어차피 이제 주도권 상호토론 시간이 또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따가 그것을 기억하셨다가 순서 때 바로 이어서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시간 드릴 겁니다. 예. 아니, 어차피 15분 똑같이 드리기 때문에 향후에 똑같이 그렇게 주도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 못하시면 이따가 마무리 발언 때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토론을 저희가 양적인 부분에 공정하게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모든 방송 혹은 모든 장소의 토론회마다 시간이 똑같이 드리니까요. 그분 양지해서 좀 진행을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질문을 받으셨는데 답변을 다 못하셨죠? 예, 답변을 다 못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정해진 순서가 있으니까
두 번째, 다음에 정상혁 후보의 시간이 돌아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15분 중에 4분이든 5분이든 충분히 활용하셔서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어차피 상호 토론이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께 질문을 드려야 되는 시간이니까요. 그 시간을 다 쓰시는 것도 아닙니다, 어차피. 그러니까 그때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만약에 이게 공영방송사에서 생방송 중이라면 이렇게 안 하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 어쨌든 이 시간을 좀 지켜주시고, 제가 먼저 규칙을 말씀드렸으니까요. 그걸 좀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서 15분 동안 말씀 못하셨는데, 우리 바른미래당의 구간소 후보께서 상호토론 15분 이어가시겠습니다. 그 후보자 간의 그 열기가 너무 가열되는 것 같은데, 저는 제가 군수가 되면 어떤 역할을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지방자치의 뜻에 걸맞게 주민자치, 주민들의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들어서 소통과 대화와 소통을 통해 가지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서 국민이 공감하는 그런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 부근 지역에 이제 곳곳을 다녀보니까 특히 펀파크라든지 또 구병산 관광지역을 갖다 돌아보니까는 그게 한 200억 정도 투자되고 하나는 뭐 130억 정도 투자된 사업을 알고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투자하거나 지금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그 역할을 다 하느냐 하는데 상당히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기업에서 근무했고 지금도 어떤 기업의 사회이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한 사업을 갖다 투자하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관련자, 또 전문가, 이해 당사자 전부 따져가지고 각종 자료를 받아서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지속가능 경영. 그 지속가능하게 이 사업이 운영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를 보고서 투자를 갖다가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따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부 재정으로 투입됐기 때문에 그냥 저렇게 유지되지, 그게 민간 자본이 투자했다든지 개인이 투자했다 하면 다 부도나고 다 망해가지고 다 어려움을 겪은 그러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군수가 된다고 하면은 하여간 우리 정상혁 군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뭐 서울에 국비 확보하러 다니고 확보하러 다니고 그렇게 많은 재정을 갖다 확보했다 하더라도 그게 진짜 효율적으로 쓰였느냐 안 쓰였느냐,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철저한 저는 투자 심의를 통해서 어떤 사업을 결정하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정 후보님께 아무래도 후보님이 8년 동안 군정을 이끄셨기 때문에 질문이 집중될 밖에 없다 하는 걸 갖다가 양해해 주시고, 지난 민선 6기에 읍면별로 불린 공원묘지를 조성하겠다, 그리고 국민들이 약속했는데 하나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르면 새정리 주민들의 집돈 민원도 또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 군립 추모공원을 조성한다고 또 공약을 하셨습니다. 민원이 전혀 생기지 않는 사유지 10만 평을 매입하여 또 한다고 하니 잘 추진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러한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리고 또 민원 발생이 다른 어떤 분야 많은 게 공원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임 군수 시절에도 탐부면 상장리 현 골프장 부지에 공원묘지를 조성한다고 용역을 해서 한 7억 원의 군비를 갖다가 예산을 갖다가 쓴 낭비한 그런 사례도 있는데, 그때도 탐부면민들이 집단 반발로 지역 내 주민 간의 갈등과 분열만 초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약으로 하신 추모공원 설립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주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본군에 사설이 나거나 또는 공립이거나 종합장사시설이 없습니다. 산이 없는 사람 참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전번에 공약했던 건 어떤 거냐면, 공군에 지금 한 13군데 정도의 1910년대에 조성한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 공동묘지를 재개발해가지고 이렇게 100년, 200년, 300년, 400년, 500년, 600년, 700년, 800년, 900년,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 6000년, 7000년, 8000년, 9000년,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 6000년, 7000년, 8000년, 9000년,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 6000년, 7000년, 8000년, 9000년,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 6000년, 7000년, 8000년, 9000년,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 6000년, 7000년, 8000년, 9000년,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 6000년, 7000년,
공원 묘지를 조성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 주민들이 그걸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국비도 지원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시설인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번에는 사유림을 한 10만 평 사서 2만 5천 개, 1년에 한 500개씩 하면은 50년을 쓸 수 있습니다. 지금 어디라고 지역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3번의 현장 답사를 했습니다. 거기는 민가가 없습니다. 아주 완전히 산간 우지입니다. 그래서 거기랑 얘기를 해보니까 아주 입지가 좋습니다. 도로만 확장하면 돼서 기필코 제가 민선 7기에는 군민들 누구나 마음대로 가서 쓸 수 있는 그런 추모공원을 제대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부부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병산 관광지 개발이라든지 폼파크 제가 변명이 아닙니다. 이 사업은 제가 한 사업이 아닙니다. 원래 구병산 관광지 사업은 박종기 군수께서 2004년도에 관산지역 개발 자금을 따가지고 제가 구의원할 때 계획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때 마루 사람들은 마루의 어떤 면민들이 즐길 수 있는 체육회관이나 어떤 종합복지관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구병산 관광지로 하겠다고 2009년, 2010년에 하겠다고 계획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학래 군수가 그걸 바꾸지 않고 그대로 해서 지금 당초 계획은 120억을 들여서 민자 130억을 유치해서 250억으로 관광지를 만들려고 조성하려고 했는데 지금 후보자님 말씀 분명히 안 됩니다. 그 정도 제가 듣고요. 제 생각은 지금 이제 그 군에서 이걸 추진하지 않더라도 어떤 종교시설이라든지 또 이런 데서 실질적으로 그 장제 그 시설 갖다가 운영하는 게 많으니까 그런 쪽을 활용해서 하는 게 어떻겠냐. 이게 또 군민 간에 또 갈등이 생기고 민원이 계속 발생했던 그 사례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 생각을 갖다 한번 해봤다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그 이번에 또 농산물 유통회사를 갖다가 건립하신 유통센터를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를 갖다 건립하셨다고 하는데 과거에 그 사례를 한번 찾아보니까 민선 5기 때 농산물 유통회사를 청산해가지고 농민들에게 피해가 입힌 그런 사례가 있다. 그래 군수가 처음에 그 추진하고 할 때 밀어붙이니까 공무원들이 나서서 투자라고 해놓고 유통회사 운영이 제대로 안 되니까 파산 선고가 돼가지고 결국 농민들이 그 투자금을 모두 잃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몇몇 그 투자 농민들이 집단 소송으로 투자금을 갖다 15% 정도 보상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전력이 이런 과거의 그 사례가 있는데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건립을 이번에 보니까 전부 그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군비로 다 이번에 하는 걸로 민간 자본을 투자하지 않는 걸로 그 계획이 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근데 실제 그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경쟁력 있는 이런 그 센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민간하고 그 어떤 그 국가 자본이 그 투자된 그런 사업체가 경쟁력에 차이가 저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그 잘못된 사례가 있었는데 이번에 하면은 이게 잘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특별한 여건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2010년에 군수 들어오니까 송산유통회사가 경영이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이 농협과 협약된 걸 보니까 어떤 거냐면 농산물 수집은 농협에서 하고 포장까지 해주면 그걸 유통회사가 갖다 파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협에서 받을 돈 다 받아서 유통회사 가지고 유통회사가 그 짊어지고 다녀서 돈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직접 농민을 상대로 해서 물품을 구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농협에서는 야, 왜 약속을 어기느냐. 그러니까 쌈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제가 뭐 시간이 없으니 자세한 말씀 못 드리지만은 여하튼 대한민국에서 불과 226개 지자체 중에서 그때 농림부 장관이 그거를 주장을 했는데 불과 5개밖에 선정된 데가 없습니다. 지금 거의 다 파산됐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전문으로 경영 전문가가 해설을 운영해도 어려운데 농민들이 이사다 뭐 감사다 다 들어가는데 어떻게 회사를 경영합니까? 그러니까 그 출발해서 정부가 그걸 권장한 것 자체가 잘못이었고 보훈군에서는 군수 입장에서 그래도 농산물을 좀 잘 팔아오자는 의미에서 출발했던 건데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그런 정책은 받지 않습니다. 문제는 지금 전국에 13개의 APC 유통회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충북에는 단 하나, 충주에 어떻게 그 변화시킬 건지 과거하고 그거만 핵심적으로 좀 그러니까 말씀해주세요. 차별화 시킬 거예요. 충주의 APC 농산물 유통센터는 사과 한 가지를 합니다. 농민들에게 그걸 받아서 하는데 여기는 운영의 난점이 뭐냐면 저장고를 졌을 때에 지속적으로 물건을 채울 수 없다는 게 적자의 원인이었습니다. 근데 보험부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MB 사과 100정보를 재배하게 되면은 한 5년 후에는 생산량이 약 4,000톤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과를 10월에 수입해서 후보님 말씀 이제 그 정도 지금 듣는 걸로 하고 다른 후보한테 제가 그러니까 운영은 농협에서 유통센터 전문으로 한 사람을 초빙해서 네, 주도 완벽하게 컨트롤 운영하겠습니다. 이어가 주시죠, 후보님. 예. 저 김인수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은 학생 수당을 10만 원씩 지불하겠다, 뭐 장례비도 3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그 학생들에게 아무런 부담이나 조건 없이 수당을 지급한다. 어릴 때부터 너무 공짜 심리를 심어주는 게 아니냐 이런 그 생각이 들어서 교육과 정사 발달에 그 지장을 초래하지 않겠냐. 너무 어릴 때부터 공짜로 다 통장에 돈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은 어린애들이 어떤 자립하고 하는 자립심에 어떤 생각이 좀 달라지지 않겠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질문드립니다. 이제 좋은 질문 주셨고요. 저희들 정부에서는 5세까지 아동수당을 2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청년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제 그 공약을 하게 된 것은 지역에 이제 인구와 관련된 겁니다. 제 생각에는 아이들 어렸을 때 육아, 복지 등등 쪽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초등학생들까지는 적어도 인구 유출 또 유입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공약을 넣게 된 거고요. 이것은 이제 정상혁 교수님께서도 옛날에 2010년도에 후보자 토론할 때 다리 하나 덜 넣고 공사 하나 덜 해서라도 아이들이 교육에 관계된 것이라면은 다 하겠다 이렇게 답변 주신 적이 있습니다. 스포츠 시설 하나하나면 얼마든지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든 법 규정 절차 풀어가면서 이 공약 꼭 지키도록 이렇게 하겠고요. 네, 하겠습니다. 네, 말씀 들었습니다. 그럼 김상문 후보자께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인수 후보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100만 평의 산업단지를 건설하겠다 뭐 이런 공약을 하셨는데 나름대로 그 많은 또 시간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자료를 만드신 걸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뭔가 부분에 군의원님들을 뽑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군의원들 뭐 하십니까? 전 도의 견제, 편성, 감시 역할을 해야죠. 군의원들 뽑지 말아야죠. 김인수 의원이 김인수 후보가 그렇다면은 도의회에 얘기를 해서라도 도의회에서 체크하고 확인하는 절차는 밟아야 된다 이거죠. 저는 이렇게 안 한 것이 결국은 이렇게 많은 돈이 실을 수 없는 데다가 투자돼갖고 그 부분만큼이 돈 발전이 노출됐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그 예산은요. 그건 나중에 하고요. 우리
구관서 우리 후보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관서 후보님은 그 제가 개인적으로 이번에 처음 봤지만은 그 누님이 아주 훌륭하십니다. 저와 같이 보훈장학 기지사로 활동하시는데 저는 아주 훌륭한 인품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구관서 후보가 군수를 왜 나오셨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말해요. 간단하게. 제가 보훈에서 태어나가지고 또 성장한 사람이고 직장 생활도 보훈에서 7년 하면서 더 간단하게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저는 보훈 제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또 쌓은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 보훈 사람들이 보훈이 더 발전되고 보훈이 진짜 살고 싶은 고장 네, 보훈 알겠습니다. 사람들이 더 행복한 보훈을 만들기 위해서 나온 사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추가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한전에 이때 나오셨죠? 한전에 이때 나오셨죠? 한전에 처장도 하시고 본부장도 하셨어요. 그럼 그때 잘 나갈 때 우리 고향 보훈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저는 그 공직자였습니다. 우리 한전에 이제 간부는 네, 됐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특별하게 이렇게 내실 만큼 고향을 위해서 이렇게 특별히 하신 건 없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아니 제가 간단히 그 말씀도 드릴게요. 왜냐하면은 고향 발전을 위해서 했다는 게 금전적으로 뭐 관련돼 가지고 지원을 했다 뭐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거지. 그러면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한전에 있다가 나와서 특별하게 할 일이 없으니까 군수 한번 해보겠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로 고향에 대한 생각이 있다면은 한전에 있을 때, 한전에 사업처에 있을 때 이때 고향 위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도와주신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런 거를 제가 들은 적이 없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간단히 그 말씀을 드리면 공직에 있는 동안에는 자기의 업무를 갖다가 진짜 공정하게 처리하고 어떤 특정 지역에 내가 연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특정 지역에 혜택을 주고 이러한 그 업무를 한다는 거는 됐습니다. 아니 기본적인 저는 생각을 사람이 마음이 있으면 생각이 있으면 저도 조직의 메커니즘을 아는 사람인데 하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 우리 정상희 후보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정 후보님은 지금까지 열정적으로 정말 부지런히 다니신 건 다 인정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기 전에 많은 분들이 정상혁 후보께서 그만두셨으면 어땠을까? 박수 받고 나가는 게 좋고 왜 또 하시려고 하나? 그렇게 하시는 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상혁 후보께서 나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일을 100% 일을 해야 되는데 70%밖에 못했다. 그러니 내가 30%를 마무리 시켜서 나왔다. 여러분 이 말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박정희 대통령도 그때 삼수하려고 하다가 그 비참한 일을 당했고요. 다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제가 인간적인 연민의 마음으로 감히 말씀드리건데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박수 받을 때 사퇴하시고 그만두시는 게 낫습니다. 어떻게 후보자 토론 거기도 다 거절하십니까? 전 지금 딱 한 번 앞으로 3번 KBS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의 알 권리를 갖다가 이렇게 이런 기회도 다 자기 안 나갈 때도 좀 부산시키면은 국민들이 우롱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상혁 후보가 군수로 재직하는 동안에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막말을 하고 모욕하고 특히 공직자들은 이런 말할 수 없는 모멸감을 느끼고 그 중에 몇몇 공직자들은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 사실 인정합니까? 여보세요. 이건 개인 인신공격입니까? 그러면 김 후보께서는 자식한테도 말 한마디 안 합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질문의 뜻이 가만히 계셔보세요. 네, 들어보세요. 질문했으니까 제가 한번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발성이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공무원이 자식입니까?
공무원은 홍지자예요. 일방적으로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여기서 자기 자식도 알고 막말하니까 홍지자가 그러면 물었으면 내가 질문을 묻는 게 받았으면 아니라 답변해야 될 사실 거 여부를 아니에요. 묻는 거예요. 사실 여부를. 그러니까 사피는 사람이 있냐고. 네, 질문하셨으면 답변 좀 들어주시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일을 언제까지 끝내야 됩니다. 근데 그게 그 직원이 나태한다든지 민원이 들어온 걸 소홀히 처리한다든지 할 때는 당연히 군수가 꾸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가지고 내가 개인적인 그렇게 이익을 사취하기 위해서 그랬다면 모르지만 그렇게 그건- 구차하게 변명하시지 말고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목민간의 위치에서 군민들을 대하거나 공무원을 대하는 자세가 근본적인 마음의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거기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군들이 나이 먹은 게 얘기할 무슨 사안이지 자랑거리입니까? 진보가 얘기할 일이 아닙니다. 뭐 제가- 묻은 게가 뭐 재묻은 게 나무란다는데 제가 그런 식으로 매도하는 거는 제 이 토론장에서 적당한 게 아닙니다. 제 얘기 들어보세요. 아니 네, 토론해 주시죠. 일반적으로 얘기만 들으려면 안 되잖아요. 예, 답변해야 답변하시고요. 될까요? 질문하십시오. 제가 정 후보님한테 시간을 드릴게요. 시간이면 정 후보님은 말 끝냈다 하면 끝도 없으니까 제가 시간 딱 정하겠습니다. 정 후보님 그 부분은 일단 화를 내시니까 덮고 다른 걸 넘어가겠습니다. 정 후보님 하셨던 그 많은 일 중에서 아까 김윤수 후보도 말씀하셨어요. 스포츠 이 파크 이거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자 축구가 경기가 있는 날에는 그 대회 유치하는 비용을 제가 일일이 거론 안 하겠습니다. 속상해서. 그 돈을 들여서 대회 유치해서 외질 사람은 없고 볼 사람만 모여서 경품 빈다고 하고 면사무소 면장 동원해서 이게 됩니까? 이거 이렇게 하려고 이걸 만들었어요? 예?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게 도대체가? 얘기해보세요. 자, 그렇게 일방적인 시각에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사기를 진정시켜줘야 되고 스포츠 잘못됐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1분 내로 끝내주세요. 보훈군이 어떤 사업을 고대 꼬부랑길 뭐 말티제 이런 스포츠 얘기하셨는데 그 돈을 따는데 보훈군수가 가서 달라고 하는 데서 주지 않습니다. 도에서 검토하고 그만하시죠. 중앙 그만하세요. 정부에서 전문가들 그만하세요. 검토해서 보훈 지역을 발전하는데 이 사업이 필요합니다. 네. 인정할 때 그 해주세요. 돈을 주는 겁니다. 자, 상호 토론이지만 그러니까 서로 답변할 시간도 좀 주시고요. 너무 예. 말이 당황하셔서 1분 드렸는데 1분이 훨씬 넘었어요. 그리고 우리 정 후보님은 이게 조금 흥분되시면 말이 많으셔서 제가 좀 끊어야 되겠습니다. 한번 더 말하겠습니다. 개인적인 구독을 하는 거는 이 자리가 네. 가만히 아니에요. 있어보세요. 개인적인 부분에 대한 발언 좀 삼가 주시고요. 그리고 정책에 대해서 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후보님이 몇십만 명의 몇백억의 소득이 났다 했는데 제가 김민수 후보께서 아주 제가 하고 싶은 걸 꼭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몇백억의 소득이 보훈에 떨어졌다 하면은 구체적으로 근거를 제시해라. 여러분들 요새 아시겠지만은 다 신용카드 씁니다. 매출액이 다 올라옵니다. 그러면 우리 정상현 후보가 보훈의 스포츠 파크로 인해서 몇백억이 떨어졌다 하면은 몇백억만큼의 매출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 근거를 김민수 후보와 똑같이 주장하는 겁니다. 한번 그 근거를 한번 내놔보세요. 다음에 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 2014년에 중앙대학교 교수 5명이 보훈 스포츠 산업에 대해서 평가했습니다. 1분을 해주세요. 1인이 보훈에 와서 1박하고 갈 때 7만 9천 원을 쓰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2010년에 군수됐을 때 속리산 식당 다 보훈의 여관 다 내놨었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보훈의 여관 팔라고 내놓은 사람 있습니까? 속리산에 있습니까? 그만하시죠. 식당에 아직 1분 그리고 남았습니다. 선수들이 와서 쌀을 싸가지고 와서 먹습니까? 시간 지났습니다. 야채를 싸가지고 와서 먹습니까? 시간 지났. 너무 흥분하지 마. 그거를 600여의 여관과 아니. 식당업자가 있는데 그분들이 정 후보님, 이걸로 인해서 지금 정 떠나지 않고 후보님, 제 돈을 시간입니다. 지키고 있다는 그만하세요. 사실을 제 시간이고요. 아셔야 됩니다. 정 후보님, 그러니까 세강령을 제가 이기고 잘못 세강령이 아니고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정상혁 후보께서 주장한 대로 몇백억의 수익이 떨어졌다면 그 수익의 근거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중앙대 교수가 와서 1인당 10만씩 했다고 했더라도 우리한테 떨어진 게 없으면 그건 다 맞다픈 일입니다. 아니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개인 기업의 회계 처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식당이나 영화는 우리가 탈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에 그 객관적인 수치가 그러면 왜 보훈의 스포츠 사업을 따라오려고 객관적인 수치가 그렇게 합니다. 매출액의 추이를 근거를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우리 정상혁 후보님하고 좀 이렇게 목소리 높였지만은 제가 바라는 거는 이 많은 재원도 아니고 한정된 재원과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왕이면은 좀 효율성 있는데 투자를 해갖고 좀 국민들의 소득도 올리고 복지, 의료, 교육 쪽으로 조금 더 관심 가지고 그래서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게끔 만들어주고 또 8년간 하시면서 공업용수가 없어서 공장 유치에 막대한 지장이 있었기 때문에 공업용수 확보에 좀 수고를 했으면은 제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또한 자기의 임기를 또 연장하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전 인간적인 연민의 마음을 느낍니다. 사람은 물러날 때가 되면 물러나야 됩니다. 그게 자연의 섭리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50분 남았습니다. 김 후보께서는 고향에 장학금 갖다 주는 거예요. 네.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무려 1시간에 걸쳐서 네 분께서 각자 한 번씩 주도를 가지고 상호 토론을 하셨는데요. 시간이 또 많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이제 토론의 마무리 순서 하겠습니다. 굉장히 길었던 토론회였는데요. 발언 순서에 따라서 마무리 발언은 바른미래당 구건서 후보부터 듣도록 하겠고요. 이 토론의 마지막 발언 시간입니다. 시간 2분 드리겠습니다. 자유롭게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자, 바른미래당 기호 3번 구건서입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토론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후보자들의 말씀을 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또 태도라든지 또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보훈군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제가 만났습니다. 지난 8년간 우리 이제 군민들이 생각하는 군정은 어떤 그 군수님이 군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었느냐, 그런 부분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국민들이 공감하는 소통행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국민들의 뜻을 잘 받드는 그런 소통의 부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합니다. 사랑을 바꾸면 보훈이 달라집니다. 이젠 바꿔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보훈 국민 여러분, 누가 보훈을 살릴 참된 일꾼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는 6월 13일 여러분의 소중한 선택이 보훈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깨끗한 사람, 보훈의 미래를 위해 준비한 일꾼, 결코 젊고 활기찬 기호 3번 구간선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잘 사는 보훈, 보훈 국민이 활짝 웃는 행복한 보훈을 꼭 만들겠습니다.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언 다 하셨습니까? 예. 자, 이어서 자유한국당 정상혁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2분 드리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군수의 업무가 3,100여 가지 된다고 합니다. 아무나 군수 의자에 앉을 수는 있겠지만은 정말 군의 살림을 알뜰하게 골고루 이렇게 잘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우리 보훈군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세수가 1년에 180억에 불과합니다. 이 어려운 살림을 많은 국민들이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이 사업을 벌린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문에 보훈군수는 중앙에 다니면서 많은 돈을 따오지 않으면 보훈군 살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공모사업에 또 참여를 해야 돼요. 공모사업을 딴다는 것은 손 비비고 아는 인맥 가지고 동원이 안 됩니다. 거기에 상당한 논리와 타당성이 제시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경험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지금 2010년에 삼선된 사람이 24명이었습니다. 2014년에 50명이 됐습니다. 지금 얘기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2018년 선거에서 삼선이 90명 정도 배출할 것이다. 왜? 초보 운전자에게 맡기면 사고 나니까. 오늘도 사고 많이 났잖아요. 노련한 정말 사심 없이 부정 저지르지 않고 정직하게 최선을 다한 사람은 여러 번 시켜야 그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 이게 공통된 지자체 이후에 생겨나는 최근의 성향입니다. 자, 군수는 국민의 대표입니다. 또 그 군의 얼굴입니다. 도덕적인 흠집이 없어야 하고 군수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애양심이 뛰어나야 됩니다. 제가 보훈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을 시작한 80여 건에 무려 1조 3,300억 원이 소요됩니다.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네. 자, 우리 정세영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함께 들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무소속 김상문 후보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오늘 늦게까지 지키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오늘의 이 토론회를 보신 본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4가지 약속을 하고 군수에 출마했습니다. 하나는 대기업과 우량기업을 유치해서 사람을 늘리겠다는 거 하나고요. 그리고 세수가 증대된 걸 갖다가 활용해서 교육과 복지와 의료에 특별한 군으로 만들겠다는 게 2번째고, 3번째는 일체의 군수의 봉급을 받지 아니하고 저는 오로지 봉사만 하겠다고 3번째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보훈을 살리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힘과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 공직자들을 갑질하듯이 대하지 아니하고 동반자로 대하면서 함께 손잡고 보훈 발전의 축을 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깨끗하게 살아오고 흠집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빈손으로 올라가서 회사를 일구었고 독학을 통해서 학업도 이루었습니다. 이제 저의 마지막 임무는 제 고향을 어떻게 해서든지 인구 5만에 제대로 살만한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지난 8년간이 만족스러우시면은 그분을 택하시면 되고, 아니다 싶으시면은 여기 있는 3분 중에 한 사람을 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모든 유권자분들께서 차분히 생각하셔서 보훈의 미래를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박수 좀 보내주시고요. 토론회 때는 박수 받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인수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2분입니다. 보훈군의 재정 자립도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한국당 정상영 후보 8년 실정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더불어행복한 으뜸 복지강군으로 새로운 보훈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저 김인수뿐입니다. 진정한 지역발전은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진정성을 갖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장밋빛 발전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과장되고 현실성 없는 선심성 공약보다는 주민들의 삶을 바꿀 정책 위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눈 감고 귀 막고 소통하지 않는 먹통 군정, 대표적인 소멸 위험 지역인데 특별한 대책 하나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많은 논란을 일으키는 정책 때문에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 잘못이나 과오를 저지르면서 더욱더 반성하며 앞으로 나갔다며 20년 이상 꾸준히 앞으로 나오며 누적된 13건의 범죄 이력을 가진 분도 잘 살펴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의 명예에 걸린 문제입니다. 지혜롭고 현명한 보훈국민 여러분, 현재 위기를 새로운
도약을 기회로 만들기 위해 지역의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을 때입니다. 그 도전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나라는 문재인, 보는 김인수입니다. 박수는 받지 않겠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네 분의 후보자 여러분 토론에 임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긴 시간 동안 함께 지켜봐 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은청년회의소와 투구회가 주관하고 보은신문사와 보은사람들이 후원한 지방자치단체장 보은군수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가실 때 입구에서 설문조사 하신 거 꼭 제출해주고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가실 때 입구에서 설문지, 조사한 설문지 꼭 제출해주시고